자, 이제 교과서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를 펴세요. 11페이지 첫 번째 단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지금 요 단원 보이죠? 요 교과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여기 이 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용어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다항식에 대한 용어 정리가 있는데, 자, 1번 수와 문자 또는 문자와 문자의 곱으로 연결된 식. 예를 들면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야? 수와 문자 EX 혹은 문자와 문자 X제곱 X 두 번, 그러니까 EX 또는 X제곱 같은 거 EX 또는 X제곱 또는 뭐 XY 같은 거 문자와 문자의 곱으로 연결된 식, 이렇게 단 하나로 연결된 식, 단항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단항식이고, 두 번째 단항식, 이런 단항식 또는 단항식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예를 들면 어떤 거? 단항식의 합이라는 거, 뭐 EX 플러스 XY 이렇게 합으로 이루어진 식. 단항식을 칭하기도 하고 다항식을 칭하기도 하는 다항식인 거죠. 다항식에는 단항식도 포함인 거야. 단항식의 합으로도 이루어진 식을 총체적으로 다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오른쪽 같은 요런 얘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럼 뭘까? 다항식이 있는데 이런 것도 다항식, 이런 것 다 다항식인데 각각이 다항식에 포함된 각각의 단항식들, 이런 단항식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자? 항이라고 하자. 이제 얘는 항입니다. 자, 네 번째, 항에서 특정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항에서 특정 문자, EX에서 이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뭐다? 숫자 곱해져 있는 것. 얘는 뭐라고 할까? 개수라고 한다. 5번은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차수에 대한 설명이에요. 항의 차수란 항에서 특정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얘기를 한다. 항의 차수. 예를 들어 x제곱 같은 거. x제곱의 차수는 무엇인가 하면은 2차다. 왜냐면 x는 두 번 곱해져 있으니까. 다항식의 차수.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차수를 다항식의 차수라고 그래. 얘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있대. 가장 높은 차수, 높은 항 뭐죠? 요거죠. 요항, 2차 항. 따라서 얘는 몇 차 다항식? 2차 다항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섯 번째, 다항식에서 특정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 또는 수만 있는 항. 수만 있는 항을 뭐라고 하자? 상수항이라고 하자. 특정 문자를 포함하지 않아도 상수항이라고 한다. 7번,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 뭐라 그래? x제곱, 3x제곱. 문자와 차수가 같죠. 문자 x로 같고 차수도 제곱으로 같다. 2차로 같다. 이런 항을 뭐라고 한다? 동류항이라고 한다. 동류항은 우리가 문제를 계산할 때, 연산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니까 동류항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x제곱과 3x제곱이 동류항 관계이듯 뭐 xy, exy 다 동류항 관계다. 같은 문자가 곱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xy가 있어. 다른 항은 x제곱 y야. 얘는 동류항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동류항이라고 할 수 없다. 왜? 똑같이 xy라는 문자가 곱해져 있는 건 맞는데 왼쪽은 x도 한 개, y도 한 개가 곱해져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항은 x는 두 개, y는 한 개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x가 곱해져 있는 개수가 다르죠? 차수가 다르다. 따라서 얘는 동류항이라고 할 수가 없다. 본격적으로 넘어갈게요. 교과서 11페이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생각톡을 볼게. 같이 읽어봅시다. 상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금 출납기의 내부는 여러 개의 칸으로 나뉘어서 현금을 금액 단위별로 정리하기가 편하대. 그러니까 여러 칸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보기 좋게 뭐 여기에는 5만 원권, 5만 원권, 만 원권, 5만 원, 만 원, 뭐 5천 원권, 1,000원권 이렇게 정리를 해야 우리가 계산하기가 편하잖아. 보기에도 편하고. 마찬가지로 다항식에서도 항을 차수 크기 순으로 나타내면 계산하기가 편리하다.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항의 차수 순으로 나타낼 거예요. 탐구를 볼게요. 주어진 다항식이 있는데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 정리를 하래. 각각의 항을 써볼게. 2라는 항이 있고 마이너스 5x 세제곱이라는 항이 있고 8x라는 항이 있고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항이 있어. x라는 문자에 대해서 얘는 차수가 있어 없어? 2는 없어요. 이건 상수항. 마이너스 5x 세제곱은 몇 차? 3차. 8x는 몇 차? 1차. 마이너스 x제곱 몇 차? 2차죠.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까지 정리해라 라고 했으니까 가장 높은 항은 뭐야? 얘가 1등이네. 마이너스 5x 세제곱이 가장 차수가 3차로 높고 그 다음 두 번째 높은 것은 2차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 1차 플러스 8x 마지막 상수항 플러스 2 이렇게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까지 정리를 했다. 지금부터 이렇게 높은 항부터 낮은 항까지 정리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길게 말하면 시간이 아까우니까 정의를 할게요.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로 나타내는 것을 그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차수가 낮은 항부터 높은 항까지 순서로 나타내는 것을 그 문자에 대하여 오름차순으로 나타낸다 라고 합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 우리가 보통 쓰는 것은 무슨 차순? 내림차순이다. 보통 다 내림차순으로 해요. 높은 항에서 낮은 항으로 내려간다 라고 해서 내림차순. 낮은 항부터 높은 항으로 올라간다 라고 해서 오름차순이다. 우린 보통 내림차순을 씁니다. 내림차순으로 주어진 다항식을 정리를 해보자. 같은 방식으로 보면 이 각각의 항 정리 x라는 항이 있고 볼게요. x라는 항이 있고 2x 세제곱이라는 항이 있고 4가 있고 마이너스 3x 제곱이라는 항이 있어. x에 대하여 몇 차인지 써보면 x에 대하여 1차, x에 대하여 3차. 얘는 4는 상수항이고 마이너스 3x 제곱은 2차죠.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높은 항부터 낮은 항순으로 가장 높은 거 2x 세제곱 그 다음 2차 마이너스 3x 제곱 다음 플러스 x 다음 상수항 플러스 4가 되겠죠.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면 반대겠죠. 4가 가장 작고 플러스 x 1차 마이너스 3x 제곱 2차 마지막 2x 세제곱 3차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운 것을 토대로 다항식의 정리를 해볼게요. 문제 1번 각자 풀어보고 영상을 시청을 합시다. 다 풀어봤다는 가정하에 문제 1번 볼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2xy제곱 플러스 5x제곱 y 마이너스 1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 자, 보자. x세제곱이라는 항 2x제곱 마이너스 2xy제곱 5x제곱 y 마이너스 1이 있어. 자, 각각을 x에 대하여 몇 차인지 y에 대하여 몇 차인지 써봅시다.
x에 대하여 x세제곱은 몇 차야? 3차야. 자, 특정 문자에 대하여 라고 하면 선생님이 특정 문자에 대하여 라고 하면 해당 문자 여기 x가 몇 개 곱해져 있는지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x 몇 개? 3개, 3차다. x 몇 개? y는 신경 쓰지 마. 1차. x 몇 개? 2개, 2차. 마이너스 1은 아무것도 곱해져 있지 않다. 상수항. 이번엔 y에 대하여 써보자. y가 곱해져 있어? 안 곱해져 있죠? 얘는 상수항 취급. y는 2번 곱해져 있다. 2차. y 한 번 곱해져 있으니까 1차. y 곱해져 있지 않으니까 상수항입니다. 자, 이에 정리한 걸 기반으로 1번과 2번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밑으로 내릴게요.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시오. x에 대한 거 이거네. x에 대하여. 내림차순이니까 높은 거부터 낮은 거 순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다. 가장 높은 거 x 세제곱이고 그 다음 2차 플러스 5x 제곱 y 그 다음 1차 마이너스 2xy 제곱 그 다음 상수항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미안해요.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자, 이제 2번 y에 대한 오름차순이야. y에 대하여 빨간 글씨로 써놓은 이 부분이죠. 이번엔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하래. 자,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하려면 우린 상수항부터 먼저 써야 될 텐데 상수항이 2개야. 이럴 경우에는 큰 상관은 없지만 상수항이 2개가 남아있을 때에는 상수항끼리는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줄게요. x세제곱 먼저 쓸게. x세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 1차 플러스 5x제곱 y. 그 다음 2차 마이너스 2xy 제곱. 이렇게 문제 1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